순위파 세력, 그다음에 시리아 정권에 반하는 순위파 세력이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와 시리아는 다 시아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이 합쳐져서 이 시아파 이 두 정권에 지금 저항하고 있는 일종의 반군으로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라크 쪽에 크고 작은 무장단체들이 엄청 많았고 IS 원래는 그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그래도 한 10여 년 정도의 어떤 시간 만에 어떻게 이렇게 IS가 갑자기 힘이 커졌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시아파 정부가 사담 후세인을 몰아낸 2003년 이라크 전쟁 들어보셨죠? 다국적 군이 순위파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나서 사담 후세인이 주도하던 그 당에 속했던 사람들은 공무원 자리에서도 다 쫓겨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군대를 완전히 해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이라크 정권에서 이제 순위파 사담 후세인 정권 측을 너무나 이제 소외시키고 몰아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만이 쌓여서 이제 결집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을 이제 세속주의 세력까지 다 아울러서 반군으로 갔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건 일단 시리아 사태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시리아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사드 정권이 좋으냐, IS가 좋으냐, 둘 다 싫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구냐? IS라고 얘기합니다. 시리아 정권이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해서 이제 통치를 하면서 완전히 배제시켜 놓은 이 순위파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전기를 공급해주고 월급을 주고 하는 세력은 오히려 IS라는 거죠. IS가 어떤 권력적인 공백이 생길 때마다 잘 파고들어서 기회를 잘 잡았고 또 이미 어떤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민심을 싹 잡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0년대, 뭐 90년대 초 그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많은 술집들, 유흥업소 같은 데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른바 전국구 조폭이 사라지고 나니까 각 지역마다 생긴 새로운 깡패 조직들이 자신들 돈을 하도 뜯어가는 바람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라크 같은 경우는 후세인 같은 경우가 아주 강력한 통치를 했습니다만 그 후세인이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지역마다 뭐 군벌들이라든지 투 세력들이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니까 오히려 차라리 아주 강력한 전국구 조폭 하나가 차라리 낫다. 그 전국구 조폭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IS랑 이제 비슷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호세를 걷어요. 그러니까 매달 그 가정당 45,000원 정도 세금, 그래서 보호해주는 대가로 이제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조폭의 뭐 보호세랑 뭐 상납금이랑 비슷한 거죠. IS는 그 돈 다 어디서 번 거예요? 보호세 갖고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강탈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많은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잣집 좀 이렇게 강탈하고 또 거기 이제 재산들을 이제 국가로 이제 귀속시키고 2014년 6월에 이라크 제2도시 모술을 점령했을 때 거기 중앙은행을 털어요. 거기서 얼마 챙겼냐면요. 4억 2,900만 달러. 이제 은행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간 거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석유 지역을 유전을 장악해요. 그래서 지금 IS가 장악한 유전에서 생산된 그 석유가 어디로 팔리냐면은 터키. 또 어디 팔리는 줄 아세요? 시리아 정부에도 팔아요. 시리아 정부에도 돈 받고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약 매달 400억 원 정도를 팔고요. 그리고 이제 이 IS가 장악한 지역에 데이르 조르라는 그 시리아 북부 지역에 유전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그 유전에서만 하루에 17억 원의 그 석유 수익을 이제 벌어들이고 있고요. 문화재 약탈해서 이제 밀매하고 마약 밀매도 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그 인터넷 코인이죠. 비트코인. 이런 걸로 이제 거래를 하면서 자신들의 자금을 이제 숨기고 또 해외에서 돈을 모을 때는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SNS를 정말 잘 이용하는 조직입니다. IS는 또 그 선전활동, 홍보활동도 되게 열심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2월에도 왜 우리나라에서 시리아로 건너간 김군 같은 경우도 그 SNS를 통해서 이제 그들과 서로 소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SNS를 통해서 시리아로 가는 길, 루트를 또 알아내고 혹은 그 SNS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원할 때 받을 뭐 여행 경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뭐 통장 계좌로 따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I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막에 있으니까 굉장히 뭐 인터넷도 잘 안 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SNS 활용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잔혹한 테러 동영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도 올라오냐면은 우리 1박 2일 같은 것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전사의 삶, 아침부터 시작해서 양치질하고 고민하고 이 하루 쭉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휴먼 드라마를 만들어서 올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젊은이들이 자꾸 이제 혹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미 국무부의 대테러 이제 홍보 담당 국장이 있어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사가 IS의 이 홍보전을 선전전에 아주 정수다. 뭐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인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 그 참수할 때 보면 그 인질들을 다 오렌지 색깔로 옷을 입혀놨어요. 그게 이제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거냐면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이슬람권 과격주의자를 체포해서 쿠바 인근의 관타나모 수용소에 넣을 때 이 무슬림들에게 입혔던 것이 오렌지 죄수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오렌지색으로 서양인지를 잡아서 세워놓고 참수를 하는 건데 이런 그 하나하나 섬세한 것들이 이슬람 과격주의 세력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책을 보면서 좀 혼란스러웠던 개념이 이슬람이 있고 또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근본주의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요. 원래 이슬람의 근본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근본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이구나 이제 해서 붙인 거고요. 원래는 그 이슬람에서 이제 살라피즘이라고 하는데요. 살라피는 뭐냐면은 그 이슬람에서 그 무함마드 사후에 그 3대 동안 가장 그 신실하고 독실하게 그 이슬람을 잘 수행했던 사람들을 이제 살라피라고 하는데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살라피즘이에요. 이제 이게 18세기쯤 되면 굉장히 그 살라피즘이 그 세력을 얻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와하비즘이죠. 이 오스만 제국 패망 이후에 이슬람 국가들이 이제 두 가지 노선을 가요. 하나는 세속주의 뭐 이슬람을 버려야 된다.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터키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이제 와하비즘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엄숙하고 독실한 이슬람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와하비즘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그 경전을 문자에 집착해서 해석한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그 문제점, 폭력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이슬람 근본주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철저히 막 응징을 하는 거죠? 예, 이슬람에서는 이제 배교자는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배교자라는 것은 이슬람을 이제 부정하는 사람, 이슬람을 공격하는 사람, 또 이슬람을 믿었다가 이슬람을 버리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 양분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슬람 아니면 비이슬람으로 나눠서 비이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의 주장인데, 근데 원래 이슬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요. 불신자이든 배교자이든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창조주 알라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57개 이슬람 국가에서 IS는 정말 비이슬람적인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잘못된 해석에 바탕을 둔 과격 정치 세력이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죠. 문제는 IS 자체가 이슬람은 칼의 종교다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면서 테러를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슬람은 그렇게 그 테러를 정당화하는 종교가 아니고 평화의 종교인데 본인들 자체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그렇게 막 뭐 학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집트에 한 12년 살았는데요. 이집트의 기독교인이 1,500만 명이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1,400년 동안 이슬람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슬람이 그렇게 뭐 악랄하게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1,500만이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도 어떤 이슬람 전체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를 차지하고 또 아주 극단적이고 과격한 IS가 너무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요. 정말 뭐 끔찍한다는 말 이상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잔혹하게 사람들을 살해한다든가 민간인들을 이렇게 어떤 뭐 철창 같은 데 가둬놓고 아예 뭐 공습을 못하게 한다든지 인간방패. 그렇죠. 인간방패를 쓴다든지 혹은 뭐 사람들을 역시 뭐 철창 같은 데 가둬놓고 뭐 물에 이렇게 빠뜨려서 서서히 뭐 이렇게 익사를 시킨다든지 하는 정말 뭐 어떻게 21세기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잔혹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 IS와 이전의 테러 조직과의 또 다른 점인 것도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고 또 자신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막 광고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다 전략인 거겠죠. 그럼요. 전략이죠.
그 5만 정도 병력이 지금 영국보다 큰 지역을 지금 장악해서 통제를 하려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공포 통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시나 이런 걸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사실 가장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여성 문제일 텐데 올해 2월에요. IS가 그 여성 살해문을 이제 선언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9세가 되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교육은 15세까지만 받는다. 미용실과 옷가게는 악마의 작품이다. 일하러 나가면 타락한 사고방식에 물든다. 여성은 집에 머물러라. 여자의 존재 이유는 후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 여성의 그 존재 가치라는 것이 이제 IS가 국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재생산을 하는 도구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그 전략들 자체가 그러니까 여성들을 어떻게 보면 그 결혼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성폭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군 위안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뒤에 예, 사진도 나옵니다만 저 여성분들이 지금 뭐 $100, $200, $300 그러니까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마치 그 노예를 사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노예제를 인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예로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그 여성의 나이에 따라서 심지어 뭐 어릴수록 더 비싸고 나이가 뭐 25세가 넘어가면 뭐 굉장히 가격이 낮아지는 뭐 그러니까 정말 21세기 우리 뭐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때나 어떤 뭐 이해를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지금 IS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통성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칼리프 국가를 그 포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념적으로 동원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90에서 95%가 거의 이슬람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도출된 그런 좀 변형이지만 그런 이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모을 뿐만 아니라 단결시키고 또 자신들에게 충성을 강요할 수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고 어린 소녀들까지 비행기를 타고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에 가게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칼리파 국가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의 과거 역사를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죠. 저는 좀 이렇게 장기적인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세 때 굉장히 찬란한 역사를 누렸던 영광을 누렸던 이슬람이 이제 오스만 제국 을 마지막으로 패망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중동 국가들이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때 서구 국가들의 어떤 그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그 이슬람 국가 그 무슬림들이 느꼈던 그 배신감이 있었고요. 또 이제 중동 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가 수립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부패 정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서구나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하고 그 이권으로 이제 그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는 기반으로 삼았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내부의